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요, 그럴 때마다 길을 밝혀주는 동양고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출발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요, 어쩌면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출발점인 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좀 놀라운 숫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무려 400조 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만날 확률, 또 인류가 탄생할 확률, 더 나아가서 이 우주가 생겨날 확률까지 생각하면 와,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는요, 그야말로 기적,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넘어서 시를 통해 나의 가치를 한번 느껴볼까요? 당나라 시인 진자항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홀로 선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득한 과거와 미래, 그 끝없는 시공간 속에서 느끼는 이 고독한 눈물. 근데 이게 그냥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했을 때 터져나오는 어떤 경이로움의 눈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빙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이걸 형식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혜나 기술, 이른바 암묵지는 저 거대한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거죠. 마치 장자에 나오는 수레바퀴장인 편이 내 기술은 아들에게조차 말로는 전수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요. 진짜 암이라는 건 결국 몸으로 터득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바깥으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라는 아주 거대한 순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는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중심의 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 바깥의 미지를 탐구하되 가장 바깥 원인 불가지, 즉 영원히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아마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불가지의 영역에 속하겠죠. 고전은 때로 우리한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당신 몸조차 당신 것이 아닌데 대체 뭘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가? 이 이미지처럼요, 우리 몸은 이 광대한 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형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자는 결국 별의 일부였고 다시 별로 돌아갈 거대한 순환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오면 비슷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주에서 보니까 국경선 같은 건 보이지 않더라. 인간이 만든 갈등이나 분열이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졌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우주인의 시선이 이미 수천 년 전 고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나라 시인 이하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9점의 연기 같다고 노래했거든요.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노자는 천지는 인정이 없어서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무관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연은 굶주린 사자에게서 약한 얼룩말 한 마리를 구해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개별 생명의 안위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이 거대한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연의 가장 크고 깊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죠. 하지만 고전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병촉지명, 전형의 촛불을 밝힌다는 뜻인데요. 이른의 나이에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왕에게 맹인학사 사광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찌 촛불을 켜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의 공부가 활활 타오르는 태양 같다면 늙어서 하는 공부는 이 촛불과 같아서 대낮에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깊이를 은은하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고전의 지혜를 리더십과 권력,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공자는 지식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슬라이드의 저울처럼요, 배움과 생각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배움이 우리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라면 사색은 그 영양분으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 같은 거거든요. 이 둘의 균형이 진짜 지혜를 만드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요? 항우와 유방, 이 두 라이벌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이었던 항우는 승리할 때마다 어떠냐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죠. 반면에 유방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누가 천하를 얻었을까요? 인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리더, 바로 유방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고전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공자가 태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시아버지, 남편, 아들까지 모두 호랑이한테 죽었는데 왜 떠나지 않냐고 물으니까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곳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사람이 만든 재앙, 즉 인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최선이다. 이게 바로 부전필승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군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싸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고대의 지혜를 모아서 현재 우리의 삶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건 온고지신이라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이죠. 마치 이 보트를 젓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노를 젓는 사람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 즉 지나온 길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미래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고전을 읽는다는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과거의 지혜 중에서 과연 어떤 지혜가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